네, 안녕하세요. 류목수입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한호학교에 관해 문의를 주셔서 제가 경험한 한호학교를 영상으로 담으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유튜브를 할 생각이 없어서 많은 사진은 못 찍었지만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흑차.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과 하늘밖에 안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펑펑 눈이 내리는 날에 학교를 입학했습니다. 막 특전 부사관을 전역하고 며칠 안 쉬고 바로 한호학교로 입학하는 것이라 나름 군기가 바짝 잡혀 있었는지 학교를 다른 동기분들에 비해 일찍 도착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일찍 도착한 특권으로 방을 고를 수가 있었고 룸메이트도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고를 수가 있었는데 한 분은 저랑 같은 동네에 사시면서 차가 있으신 분, 또 다른 한 분은 제 또래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탁월한 선택 덕에 생활도 편했고 주말마다 편안하게 집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기숙사는 한호학교답게 한옥기숙사였습니다. 한옥학교에 있는 것들은 전부 한호학교 학생들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묵고 있는 기숙사도 저희 선배님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쩐지 온돌방일 것 같지 않나요? 여기 뜨끈뜨끈한 구들장이 있습니다. 화력이 아주 좋아서 은박지와 고구마를 사서 군고구마를 만들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처음 해봤는데 몇 번 태워먹고 나름 요령이 생겼습니다. 은박지를 2겹 이상 싸면 타지 않고 잘 익더라고요. 자, 군고구마 완성! 지금 다시 봐도 너무 먹음직스럽습니다. 아, 익었나? 이야. 맛있겠지? 어. 네, 이렇게 해서 학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론 수업실입니다. 처음 입교를 해서 가장 먼저 수공구를 구매한 기억이 나네요. 손대패, 끌, 망치 등등 해서 한 5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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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쓰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목수로서 대목장을 넘었습니다. 실기에 앞서 이론 수업을 일주일 정도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직접 그린 도면입니다. 한옥의 각 명칭을 숙지하고 쪽지 시험도 쳤습니다. 밤에 하루 종일 외워서 책에 나와 있는 명칭을 싹 다 외웠습니다. 이때 외워둔 명칭들은 실무에 나가서 한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론 수업이 끝나고 실습장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처음에 어떤 수업을 먼저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기억을 더듬어 차례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재 손대패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저 때의 제 자신이 귀여워 보이네요.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는 열정이 스스로 보기에도 뿌듯합니다.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대패질 하다가 대패를 손에서 놓쳐서 저 멀리 날리기도 했습니다. 대패질이 좋아서 한호목수로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패질은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수공구를 안 쓰기 때문에 손대패를 쓰는 현장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대패로 각재를 만들고 주목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주목장 비율이 제 마음에는 별로 안 드네요. 주목장 같은 경우에는 장력, 창방 등등에 쓰이며 한옥에서는 기본이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산문턱을 도전했습니다. 새 부재를 결구한다는 것이 스스로 보기에도 신기했습니다. 산문턱 같은 경우에는 육모정을 지을 때나 포집을 지을 때 쓰는 기법입니다. 다음은 각재를 원재로 만드는 교육입니다. 손대표로 만들었습니다. 상의하는 모습. 실습하다가 앉을 곳이 없어서 만든 류목수의 첫 의자입니다. 결국 차 있는 동기분이 쓰셨네요. 다음은 각기둥, 굴돌이집의 일부를 만든 도면입니다. 도면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 조가 만든 굴돌이집의 일부입니다. 살짝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부분이 기둥이고 기둥에서 밖으로 큰 머리를 내밀고 있는 부재가 대들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들보를 받쳐주고 있는 부재를 보아지이고 대들보와 직교 방향으로 결구가 되는 부재가 장녀이고 장녀의 얹힌 부재를 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도리가 둥글기 때문에 굴돌이라고 합니다. 만약 각재였다면 납돌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형의 한옥집을 굴돌이집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시는 한옥집은 제가 졸업을 하고 현장에 가서 지었던 집인데 이 집이 굴돌이집입니다. 이 집의 일부를 저희가 모형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입공집의 도면입니다. 초입공집은 굴돌이집과 비교를 했을 때 굴돌이집에서 창방과 주도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애들보입니다. 제가 한 건데 보머리 부분을 도면대로 안하고 제 입맛대로 해봤습니다. 그래도 나름 잘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조원들이 만든 것을 다 조립하면 이렇게 모양이 갖춰집니다. 그러면 초입공집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초입공집은 굴돌이집에서 주도와 창방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둥이 서고 기둥 4개에 보를 받쳐줄 보아지가 조립이 되고 보아지와 직교 방향으로 창방이 조립이 됩니다. 다음 기둥 위에 주도가 얹히고 주도 위에 보가 조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와 직교 방향으로 장려가 조립이 되고 장려 위에 도리를 얹히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붕 전까지는 못 하나 안 쓰고 조립식으로 한옥이 짜여져 나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집들은 류목수가 실무에서 직접 지었던 집들입니다. 잠깐 초입공집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새 눈이 많이 내렸네요. 눈이 와도 수업은 계속 진행했습니다. 실제 집을 짓기 전 사무정을 실습했습니다. 이 사무정은 초입공집이었습니다. 실제로 한옥 동기분들과 함께 만든 것이라 애정이 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진짜 한옥집을 짓는 실습을 합니다. 먼저 교수님과 함께 기초하는 방법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기둥이 놓을 자리에는 포크레인으로 땅을 깊게 판 뒤 초석이 안 움직이도록 잘 고정합니다. 이렇게 초석이 잘 고정이 됐으면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이름을 새기면 되겠습니다. 실제 집에 들어갈 대들보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집에 들어갈 대들보라서 보머리를 도면대로 했습니다. 교육 중인 멋쟁이 교수님의 모습, 기둥과 초석을 그레이질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장려부터 해서 차례대로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휴식 타임이었나 봅니다. 현장에서는 참 시간이라고도 하죠. 부재가 튼튼한지 턱걸이를 해봤습니다. 아직 부재를 몇 개 안 올렸기 때문에 턱걸이 하다가 집이 넘어갈 뻔했습니다. 자, 반대쪽 장려도 류목수가 매질해 보겠습니다. 흑차! 교수님도 흑차! 그새 봄이 찾아왔네요. 도리와 추녀를 그레이질하는 모습입니다. 종장려까지 올리고 사진 한 장 찰칵.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저희 기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수로 넘겨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류목수도 한옥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한옥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쭉 정통 한옥을 잊지 않는 자랑스러운 목수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류목수였습니다. 자.